저거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채워지겠지? 여기를 채우자고요. 이렇게. 여기를 보면 되겠죠? 어렵게 구현했습니다. 여기 아코디언 부분에 CSS를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로 가볼게요. 지금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자, 일단은 div들은 다 이제 안 나오게 처리를 할 거고요. 액티브가 있을 때에 그 뒤에 것만 나오도록 일단은 해 놓을 건데요. 액티브가 있는 거 뒤에 거 나오는 것도 스크립트로 짤 겁니다. 요 위에 사선 만드는 거 볼게요. 선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대요. 그러면 이 선은 누구한테 줘야 되지? 이 내용한테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우리가 얘와 비슷한 거를 위에서 했었죠. 여기에서 이 선 지나가는 거 CSS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여기로 가져와서 구현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사이트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했던 거를 카피를 해봅시다. 이때 클래스명을 프레임을 쓰고 프레임에 얘가 다시 나올 줄 모르고 그냥 작성했었는데 일단 CSS를 복사해서 요거를 어디에 아코디언의 제목 부분에다가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위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요 타이틀에도 선이 있어야 돼서 우리는 지금 요거에 했었나? 잠깐 여기 타이틀에 다 넣긴 넣었죠. 네, 선이 지금 나와야 돼요. 이 상태에서 선을 넣으려면 잠깐 봅시다. 요 타이틀에서 검사하고 있어요. 타이틀에서 검사 before 여기 위에다가 위에 선을 만들면 되겠고 after에는 네, 보더로는 처리 못하고 얘도 선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헤더 자체에도 보더를 주긴 줘야 되겠는데요. H4한테 주는 수밖에 없으려나? H4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선을 뭘로 만드냐? 위에 거, 가운데 거 안에 div를 활용을 합시다. div를 활용을 하는데 디자인 좀 볼게요. 디자인이 이게 열리면 이게 위로 올라오면 타이틀 선에서 얘가 위로 올라오겠지? 선의 색깔 좀 볼게요. 비활성화되어 있을 땐 요 색깔이고요. 활성화되어 있을 땐 또 색깔이 바뀌어요. 완료본에서 왜 안 해놨는지 알 것 같아요. 까다로우니까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필코 할 겁니다. 선의 색깔 확인해 볼게요. 자, 선의 색깔은 이 색이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줘보죠. 여기에서 일단은 위의 색깔은 누구한테 주면 됩니까? before한테 주면 되죠. 누구의 before? 테스터모니얼 섹션 안에 있는 프레임의 before입니다. 테스터모니얼 섹션 안에 있는 프레임의 before에 보더 탑을 줍시다. CSS 가볼게요.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클래스명 테스터모니얼 안에 프레임에 before로 만든 녀석한테 보더가 있다고요.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좀 전에 확인한 색깔 넣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더가 다 생겼어요. 예, 위에 보더는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얘를 하는데 얘가 요렇게 채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 흰색을 이렇게 채울 수는 없고요.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대로 얘를 만들고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얘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애프터로 만든 녀석을 저렇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속성이 그대로 다 와야 되겠다고요. 복사. 여기 latest portfolio에 어디에 애프터를 찍으시고 걔 CSS를 몽땅 복사하시라고요. 저게 똑같은 게 어디 안에도 테스터모니얼 섹션 안에 프레임에 애프터에도 있어야 되니까 복사해 오시겠다고요.
자, 저도 복사하죠. 그대로 복사해서 main CSS에 가져왔고요. 부모가 얘라고요. 얘 안에 프레임 안에 애프터에 보더가 이 색깔이 아니라 이 색깔이죠. 해서 저장하고 볼게요. 이제 위치를 잡아야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됐나요? 자, 저게 우리가 이전에 선을 만들려고 이게 왼쪽으로 더 왔죠? 그죠? 얘가 왼쪽으로 더 와야 된다고요. 여기도 있네? 잠깐만요. 여기 안에 있는 것만이라고 해서 콕 집어서 할게요. 아코디언 안에 있는 거라고 합시다. 아코디언 클래스명 넣을게요. 왼쪽에도 똑같이 나와서 네. 아코디언의 프레임의 애프터라고 해주세요. 이게 배경이 바깥쪽이 보이면 안 되는데. 자, 얘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거 배경 없애버리면, 이거 백그라운드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여기 선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백그라운드를 없애버리면 누구의 애프터의 백그라운드를 꺼버리면 선이 왼쪽으로 안 당겨서 선을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백그라운드 뺄게요. 그러면 애프터의 백그라운드를 빼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했어요. 여기 위에 선 만들고 여기 사선으로 선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얘가 문제예요. 이 선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겁니다. 요 선. 지금 선이 없거든요. 자, 타이틀을 줄 수 없어요. 타이틀은 위로 살짝 올라가게 할 거니까 타이틀을 줄 수는 없고요. 밑에 있는 컨텐츠에다가 보더를 추가를 해보려고요. 얘한테다가 밑에 있는 컨텐츠가 볼게요. 밑에 있는 div 말입니다. div가 여기까지 쓰니까 div에 before든 after든 만들고 이 길이를 주고 걔한테다 보더를 딱 주면 여기에 맞지 않을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얘를 그림으로 처리할 수도 없어요. 내용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선도 비율대로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림으로도 그냥 확 박아버릴 수 없다고요. 물론 이 사이트는 우리가 참조했던 사이트는 그림으로 박아버려가지고 아주 꼴사납게 됐었습니다. 내용을 늘리거나 줄이면은 틀어졌었다고요. 그걸 방지하려면 어쩔 수가 없이 CSS로 정교하게 짜는 수밖에 없습니다. 볼게요. 밑에 있는 div에 before나 after를 만들고 이 div에 지금 패딩이 있어요. 패딩 위에 것만 뺄 겁니다. 패딩을 사방으로 주면은 패딩은 상관이 없겠구나. 패딩은 상관이 없고 위에 헤더 좀 볼게요. 헤더에는 패딩이 사실 아래쪽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 헤더는 헤더에서 h4만 위로 올릴 거고요. 타이틀만 일단 위로 올려 볼게요. 디자인을 보면 또 글씨가 요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디자인을 보시면 여기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높이 안에 올립시다. 타이틀부터 올릴게요. 어디 안에? 아코디언 안에 있는 h4 위로 올릴 거예요.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위로 올릴 겁니다. 얘가 트랜스폼이 있었어요. 조금 더 올리려고요. 마이너스 30 한 3, 4 정도 올라가면 되겠네요. 37. 이미 얘한테 CSS를 잡은 적이 있군요. 731번 바로 위에 있구나. 731번쯤에 가서 36 정도 할게요. 여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틀은 위로 살짝 올려주시고요. 살짝 올려줬고 밑에 있는 div 볼게요. div에 일단 전 보도를 줄 거니까 이 div 어디 안에 아코디언 안에 div라고 스타일을 잡을게요. 아코디언 안에 div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네. 공간은 여기 있고 실체는 여기 있고 div가 저 위에까지 올라와야 되겠어요.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또 F로 띄울 수는 없는데
전체를 감싸는 얘한테는 프레임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타이틀 위에 프레임이 있으니까 얘는 지울게요. 아코디언에 있는 프레임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HTML 좀 가봅시다. HTML에서 아코디언이 있는 얘한테 프레임은 없어도 되겠다고요. 우리가 타이틀 위에다가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얘는 빼버리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지금 제가 이제 CSS 할 때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소한테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요소가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안 되는 게 있으면 CSS를 잘못 짰다 그랬어요. 어떤 요소든 간에 크기는 다 안에 있는 컨텐츠 크기대로 다 나와야 되고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고요. 만약에 요소 검사했을 때 걔의 내용은 있는데 걔의 너비나 높이가 안 나온다면 CSS를 잘못 짰다고요. 그러면 그걸 파악을 못하고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면 다른 것들을 막 억지로 올리고 난리가 난다고요. 지금 얘도 바람직하지 않은 게 이 헤더의 실체는 여기 있거든요. 근데 헤더의 본체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껍데기는 저기 있고 내용은 저기 위에 올라가 있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얘가 마음에 들게 하려면 실체가 위로 삐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나 잠깐만 해보고 안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얘 프레임에다가 마진을 이용해서 실체가 올라가게 해볼게요. 올라가는군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 위치로 옮길 때 헤더에 가서 할게요. 헤더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들 약 요만큼만 올라가면 되니까 이 높이가 한 30 정도 될 거예요. 30 정도 올리는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할게요. 그러면 안에 있는 h4를 억지로 올렸던 저 트랜스폼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쓰고 잠깐만요. 얘는 어차피 쓰긴 써야 되겠구나. 거기가 before와 after로 만든 거니까 아따 마음에 안 드네. 자, 어찌됐든 before와 after 때문에 얘가 공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방법이가 div한테다가 최소한 얘가 이 자리에서 위로 올라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포지션을 렐러티브를 주고 탑 값을 빼볼게요. 아니 왜 얘가 전체가 움직이냐. 헤더에 가서는요, 헤더가 누구냐면 아코디언 안에 헤더입니다. 헤더에 가서는 패딩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에 내용도 없고. 아코디언 안에 헤더에 가서는 패딩을 빼겠습니다. 727번쯤 라인에 가서 지금 둘 다 패딩을 줬었는데 여긴 내용도 어차피 얘도 가상으로 위로 올렸기 때문에 안에 있는 패딩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727에 가서 727 정도에 가서 얘 헤더한테는 패딩을 안 줄게요. 헤더한테는 패딩 줬던 걸 빼주세요. 빼주시고 검사해 볼게요. 헤더에 패딩을 안 줬고요. 헤더의 백그라운드는 줄게요. 흰색의 백그라운드는 있어야 되겠네.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흰색이 있어야 들뜨지 않겠어요. 네, 여기 흰색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보더를 위에 줄 거예요. 보더를 누구의 아까 여기 위에 색깔과 똑같은 색깔로 주겠습니다. 아까 맨 위에 했던 요 색깔로 보더를 주겠다고요. 헤더 네, 여기에 가서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요 색깔 줄게요. 아코디언의 헤더에 가서 보더를 주십시오. 그러면 어차피 얘가 1픽셀 정도 걸치게 돼 있어서 여기가 선이 안 나오니까 요 선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여긴 지금 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어디 갔죠? 애프터로 만든 녀석 좀 애프터에 만들었던 거 어디 갔냐? 아코디언의 애프터 이때만 먹었나? 저장하고 다시 볼게요. 이 선 어디 갔나요? 사선 얘 왜 안 돌아가 있죠? 아코디언 안에 이제 프레임이군요. 아까는 같이 있었는데 프레임이군요. sorry. 선택자 바꿔주세요. 아코디언 안에 자식 요소에 있는 프레임입니다. 제가 아까 아코디언에 있던 프레임은 없애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자, 돌리는 걸 지금 얘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 있죠? 바깥 방향으로 돌아가 있죠?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걸 여기를 채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저거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채워지겠지. 여기를 채우자고요. 이렇게. 오케이? 지금의 반대로 돌릴게요. 지금이 몇 도죠? 45도가 여기에서 185도가 더 돌아가면 되는 건가? 180이니까 225도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225 정도 들어볼게요. 위치 좀 바꿀게요. 그 자리에서 돌라고 50-50라고 바꾸겠습니다. 왼쪽으로 더 오라고 해야 되겠네. 위치 좀 잡읍시다. 백그라운드 줄 거예요. 이제 다시 백그라운드 흰색 주시고요. 위치 조절을 합시다. 이제 자, 애프터로 만든 녀석 위치를 왼쪽으로 더 아래쪽으로 더 와야 정확하게 사선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애프터로 만든 녀석이 여기 탑과 레프트 값을 바꿔야 되겠다고요. 지금 있는 거에서 마진을 이용해서 움직여도 돼요. 이 레프트와 탑 값은 이미 썼으니까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10픽셀 더 와야 되겠네. 12 하고 아래쪽에도 줘볼게요. 마진 탑 2픽셀 좀 더 너무 많이 왔고 왼쪽으로 좀 더 너무 많이 갔고 아래쪽으로 여기를 보면 되겠죠? 자, 이 정도는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 주시죠. 드디어 선을 만들었어요. 지금 디자인에는 여기에도 선이 있는데 저는 안 이쁜 것 같아요. 그거는 물론 선을 얘를 조금 더 위로 올려도 되지만 여기엔 선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열려 있을 땐 이렇게 여기가 선이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 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선의 색깔만 바뀌는 식으로 구현을 합시다. 타이틀은 이제 위로 트랜스폼으로 저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큼 내리면 이쁜가 타이틀에 가서 내려보시죠. 원래 자리로 오는 건 아니고 약 16 정도 있고요. X그루도 바꿀게요. 어차피 트랜스폼 쓰는 거. 자, 16에 16 정도로 해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735 라인, 제 화면 기준으로 735 라인에 가서 여기에서 트랜스폼의 X축과 Y축 해서 16으로 옮깁시다. 16 마이너스 16 그리고 DIB에는 패딩을 위에만 조금 뺄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아코디언의 DIB에는 패딩을 줬는데요. 이 패딩 좀 조금 조절할게요. 위에는 5픽셀, 상좌우하는 20픽셀로 수정합니다. 아코디언 안에 DIB 여기가 공간이 너무 많거든요. 공간 조금 줄이려고요. 위에는 조금 줄이고 좌우와 아래는 20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아코디언 안에 DIB의 패딩을 수정합니다. 아코디언의 헤더의 스타일도 바뀌었어요. 아코디언의 헤더, 얘가 아코디언의 지금 헤더, 여기가 헤더였어요. 아코디언의 헤더가 이 부분인데 배경 흰색에 여기 위에 선을 만들려고 여기에다 선을 만들었어요. 아코디언의 헤더에 선이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AC4 위로 살짝 올리고 왼쪽으로 오게 하려고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올려줬고요. 다음 아코디언 안에 프레임, 자식 요소 중에 프레임입니다. 아코디언의 프레임은 뺐어요. HTML에 보면 아코디언에 있던 프레임은 뺐다고요. 여기 안에 헤더에만 프레임이 있습니다. 헤더에만 프레임이 있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 자식 요소의 프레임에 뒤에 만든 거에다가 여기 사선이 만들어지게끔 살살살살 해서 마진을 이용해서 움직여 줬고요. 각도도 바깥쪽으로 돌리면 바깥쪽에 흰색이 나오니까 안쪽으로 회전을 걸어서 이렇게 돌려 주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CSS를 짤 준비가 된 거예요. 자, div는 일단 안 보입니다. div는 안 보이고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하면 누구를 클릭하게 되는 거냐면 헤더를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아코디언 짤 때 헤더를 클릭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div가 열려 라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지금 누구한테 만들었냐면 여기 얘의 선은 이게 되게 복잡하겠네. 자,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 선을 이제 색깔을 바꿔놔야 돼요. 임시로 얘한테다 클릭했을 때 우리가 액티브라는 걸 중간에 넣자. 얘한테 클릭했을 때 얘한테다가 액티브라는 클래스명을 스크립트를 통해서 넣어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액티브가 있을 때는 포토샵에 있는 디자인처럼 이렇게 선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안에 있는 글씨 색깔도 바뀌고. 선의 색깔 좀 확인할게요. 선의 색깔은 이 색깔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자, 저 색깔로 뭐가 프레임에 액티브가 있을 때 다 바뀌어야 된다고요. 검사해서 프레임에 액티브가 있을 때 CSS로 가볼게요. 일단 맨 뒤에 색깔은 까먹기 전에 해놨고요. 프레임에 아코디언 안에 있는 뭐의 프레임에 뭐가 있으면 액티브가 있으면 여기 지금 저는 누굴 선택한 겁니까? 프레임 자체를 선택한 거죠? 검사를 해보면 누구한테 선을 바꿔줘야 되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죠. 그죠? CSS에 가서 지금 얘라고요. 얘한테 프레임에 액티브가 들어오면 프레임에 before로 해서 우리가 선을 만들었으니까 액티브가 있는 프레임의 before의 보더의 컬러를 바꿔야죠. 그죠?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 선택자를 그대로 복사했어요. 보면 그냥 아코디언 여기에다가 before라고만 하면 되겠군요. 우리가 선택자 쓴 게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럼 얘는 쓸 필요 없고 뭐만 바꾼다고요? 다 유지하고 보더의 두께와 스타일은 다 유지하고 보더의 컬러만 바뀌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보더의 컬러만 바뀌어 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럼 위에 색깔을 바꾼 거예요. 확인을 해보면 요거 하나 색깔 바뀌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HTML에 액티브를 넣어놓고 오셔야죠. 얘가 있을 때를 가정하는 거니까 HTML에 프레임에 액티브 두 번째다가 액티브를 넣었어요. 하고 걔가 있을 때 그 before에 만든 녀석의 보더 위에 컬러가 바뀌었다고요. 얘도 바꿔야죠. 요 사선으로 돼 있는 거, 사선으로 돼 있는 게 누굽니까? 애프터로 만든 녀석이죠. 이 사선으로 돼 있는 게 프레임의 액티브의 애프터로 만든 녀석의 애프터로 만든 녀석의 저 보더가 어느 쪽의 보더였나? 보더의 레프트 보더의 컬러가 이거였는데 얘도 그럼 보더의 컬러만 바꾸면 되네요.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선택자 그대로 복사해 왔고 이번에는 액티브가 있을 때 누구? 그 내용의 뒤에 만든 녀석의 보더의 컬러가 뭐라고요? 얘라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보면 사선의 보더의 컬러 됐고요. 저 선은 누구의 선이었죠? 이 선은 또 검사해 보면 프레임에 액티브가 있을 때 걔 자체의 선이었나요? 그죠? 프레임에 액티브가 있을 때 그 녀석 자체의 보더의 위에 였어요. 그러면 선택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 선택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의 before도 아니고 active도 아니고 얘한테 프레임이 있으면 보더의 컬러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얘 액티브가 있을 때 보더의 컬러, before의 컬러, after의 컬러가 다 요 색깔로 바뀐다 라고 해줬고 안에 있는 H4의 컬러도 바뀌어요. 액티브가 있을 때에 누구? 안에 있는 타이틀의 컬러도 바뀐다고요. 타이틀의 컬러도 요 색깔로 바꾸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보면 요게 이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가 있는 프레임의 타이틀과 선을 모두 하이라이트 컬러로 바꿔놨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CSS, 스크립트 짜기 전에 CSS는 다 짠 거예요. 그죠? 다시 액티브 뺄게요. HTML에 가서 액티브 넣었던 건 빼주십시오. 지웠어요. 저 액티브는 이제 누가 넣어준다고요? 스크립트가 넣어준다고요. 이게 열리고 접히는 아코디언이 되는 거니까 이제 빼주시고요. CSS에 가서 해야 될 게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얘가 클릭하기 전에 이 div들은 다 접을 거예요. div들을 다 접겠습니다. 하나 정도는 그래도 해놓을까? 첫 번째 거에다 액티브는 추가해 놓을게요. 스크립트가 작동하지 않아도 첫 번째 거는 볼 수 있게 첫 번째 거에다가 액티브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액티브가 있을 때 그 바로 뒤에 있는 div는 열리게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코디언 안에 있는 div들은 모두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 난을 겁니다. 아코디언 안에 있는 div들 위에 아까 우리가 스타일 잡은 거 있죠? 아코디언 안에 있는 div들 모두 디스플레이 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싹 접혀서 안 보일 거라고요. 아코디언 안에 있는 div들 모두 접어 주십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난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누구만 나오게 할 거냐면 누구만 타이틀 1만 나오게 할 거라고요. 요거 얘가 있는 거 얘 뒤에 있는 요 div만 나오게 할 거고요. 다른 타이틀도 타이틀은 보여도 되는데 얘만 열리게 할게요. 액티브가 있는 거 바로 뒤에 있는 div라고 해서 선택자 뭘 쓰면 될까요? 바로 뒤에 있는 div. 물결이에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해야죠. 얘 바로 뒤에 있는 거라고 해서 누구 바로 뒤에? 헤더, 프레임 헤더 바로 뒤에 있는 div. 프레임의 헤더 얘한테다가 뭐가 있으면 저 헤더에다가 뭐가 있으면 액티브가 있으면 그 바로 뒤에 누구? div 요소가 디스플레이 블락 하겠다고요. 자, 이 CSS는 지금 임시로 짜는 거예요. 스크립트 작성할 땐 저거 지울 겁니다. 브라우저를 보면 첫 번째가 활성화되어 있고 얘가 열려 있어요. 왜 지우냐면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이제 타이틀 2, 3를 클릭하면 자, 이거 2, 3 좀 더 보여야 되겠는데요. 2를 클릭할 수가 없네. 3를 클릭하면 3한테다가 액티브를 넣을 거고 2를 클릭하면 2한테다 액티브를 넣을 거라고요. 얘를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클릭을 할 수 있게끔 CSS를 또 보완을 해놔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 프레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 있고 두 번째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더 늘릴 수가 있지? 안 보이던 프레임에다가 헤더에다가 공간을 줘야 되겠네. 참. 헤더에다가 하이트를 잠깐 줘볼게요. 하이트를 늘리면 타이틀이 보이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타이틀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럼 또 저기가 벌어졌잖아. 타이틀이 보이게끔 하이트를 조금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얘를 클릭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헤더에 가서 하이트 좀 추가할게요. 여기 헤더에 가서 하이트를 40 정도 추가합시다. 아코디언 안에 헤더에 가서 하이트 40 추가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위에가 조금 공간이 많이 비는데 div에 가서 패딩을 또 빼야 되겠네. 여기 위에 div에 가서 더 줄일 공간도 없는디? 위에 패딩만 뺍시다. div에 가서 위에 패딩만 뺄게요. 0. 이 정도로 타입을 하죠. 네. 그럼 이제 얘를 클릭할 수 있게 됐죠. 됐나요? 여기 하이트를 줘서 요 공간이 나오게 했다고요. 지금 하이트는 이 공간을 준 거죠. 이 공간에 하이트를 40 정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CSS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됐는데 스크립트가 작동하면 이제 얘가 열리고 접히려면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되긴 하냐면 클릭을 했을 때 얘한테다가 액티브만 넣기만 하면 원래 열려요. 얘가. 근데 이게 그냥 팍 나타난다고요.
팍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가 슥 늘어나게 하려면 디스플레이 속성을 여기에서 이렇게 블락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것도 스크립트로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차피 스크립트로 할 건데 에이, 지웁시다. Sorry. 737 바로 뒤에 있는 diab 지울게요. 액티브도 어차피 스크립트에서 넣어야 되는 거니까 지웁시다. 다 빼주세요. 액티브가 있을 때의 뒤에 diab이 나오던 구조 다 빼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게요. 지금 이 상태예요. 왼쪽에 얘 좀 잠깐 볼게요. 저 선은 누구의 선이냐? P4에 아까 위에 선을 만들라고 선택자를 잘못 썼군요. 아코디언 안에 프레임에 B4에만 보더탑이 있는데 네, 수정 좀 할게요. 745 여기에서 아코디언 안에 프레임만 보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프레임이라고 해버렸어요. 여기 추가해주세요. 넣으셨나요? 저장하고 브라우저면 다시 볼게요. 위 선 없죠 이제? 자 스크립트로 얘부터 구현을 하겠습니다.